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의 포홀입니다. 오늘 주가 3.4%, 그다음에 1.4% 밀려서 일단 시가가 오늘 관세 협상이 이제 7시 지나고 나서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장전의 기대감을 굉장히 좀 많이 넣어줬죠. 하지만 장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우려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협상 내용들이 좀 시장 안에 심리가 좀 영향을 많이 미쳤죠. 일단 현대차, 그 다음에 뭐 기아, 자동차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메리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먼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배터리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도 이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았죠. 하이닉스는 뭐 나쁘지 않았지만 반대로 삼전이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왔고 바이오가 장 막판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시장을 강하게 이제 되돌리기에는 오늘은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더 크게 반영이 됐다. 오늘 포홀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17조 5,560억, 영업이익은 6,070억. 네, 지금 별도 기준으로는 23년 3분기 이후에 최고 실적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2차전지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포홀한테 굉장히 좀 압박이었지만 결국 믿을 수 있는 카드는 지금 업황 개선이 되고 있는 그 철강 쪽. 이번에 포홀 실적, 물론 오늘 주가에 강하게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협상 자체가 우려감이 먼저 이제 그 업종들로 데미지를 줬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음봉으로 끝났지만 실적은 괜찮았다. 설비 효율화랑 이제 원가 구조 개선하는 거. 이거는 이제 1분기, 2분기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에너지랑 이제 원료의 비용을 좀 절감했고 또 생산성을 좀 높였죠. 최근에 포홀은 효율에 굉장히 집중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알고 있었죠. 지난번에 이제 뭐 퓨처엠 유상증자 때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기존에 하던 거에다가 뭔가 이제 더 집중 투자 이런 느낌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것 외에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이 부진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자금 투자를 해왔었거든요. 그런 결과물들이 뭐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 제가 예전에 그 철강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에도 그 탄소 관련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탄소세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우리나라 철강 섹터한테 굉장히 좀 압박이 될 거다. 우리나라가 그 준비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걸 뒤늦게 이제 부랴부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적인 생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누가 가장 앞서 있느냐? 중국이 굉장히 뭐 기술적으로나 앞서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막 EU나 미국이나 이런 탄소 그 관련해가지고 뭐 벌금을 때리겠다, 수수료를 더 때리겠다 하는 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중국을 뭔가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피해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가장 크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포홀 뿐만이 아니라 동국제약도 마찬가지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게 작년 뭐 재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그 준비가 좀 늦었거든요. 포홀은 지금 일단 그런 부분들을 또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제철을 뭐 떠나가지고 포홀만이라도 개조를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고부가 가치 제품을 이제 개발 확대하고 또 포트폴리오 다변화, 그 다음에 이제 수소 환원제철, 이게 결국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그거죠. 네. 이 개발에 굉장히 좀 집중을 했다라고 하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진했습니다. 신규 공장이 돌아갈 때는 가동 초기에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리튬 가격, 리튬 가격이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실적 감소가 좀 나왔었고 또 결국 경쟁력을 올리는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도 마찬가지였고 또 인프라 사업은 어쨌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업을 잘해요. 그 다음에 지금 포스코 그룹 안에서 이전부터 막 리포트가 나올 때 결국 포스코 그룹이 실적의 부진을 많이 하려면 포스코 인터가 계속적으로 좀 안정적인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포스코 인터 실적 오늘 나쁘지 않았거든요. 물론 주가는 이제 그 LNG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재료 소멸로 작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일회성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게 포홀한테는 어쨌든 도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조정도 진행을 좀 하고 있고 구조 개편도 하고 있고
현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거를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포스코 그룹은 일단 사업의 방향성을 지금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잘 잡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음봉은 좀 뼈아프게 보일 수 있지만 가격적인 변화를 크게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반등이 좀 나와주긴 해야 돼요. 오늘 음봉이 좀 크게 나온 거기 때문에 주가는 전날보다 많이 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시가 대비 음봉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 다음 날에는 막 그렇게 뭐 유의미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14만원 초반 영역을 지켜주는 단봉 형태의 양봉, 이게 내일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만원, 30만원 부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라 여기 이제 그 저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방어해줘야 됩니다. 이 구간은 어쨌든 간에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점이 앞에 있는 저점보다는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포지션을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나중에 반등 나올 때는. 그래서 내일은 31만원 위에다가 종가를 안착시키는 그런 캔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아무래도 기대감보다 그 협상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전달이 되면서 우리나라한테 생각보다 좀 불리한 내용들이 많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기업들은 이런 좀 불리한 상황을 다시 한번 더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각자 이제 또 그 대책들을 마련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또 발표가 될 때는 다시 한번 주가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저는 제공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은 또 매수를 이어갔기 때문에 수급의 큰 차이는 없었다. 네, 그렇죠. 개인 매도도 장 초반 대비 많이 이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줄는 거죠. 매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 지금 이선물을 끌어올리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실망감이 좀 먼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안 들어오신 분들은 아래쪽에 남겨드린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올려드리는 내용들 통해서 또 저희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내용들 위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빠르게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하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이슈가 시장의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칠 때는 더더욱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수 있겠죠.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